저는 김태훈 40살입니다. 서울에서 건축사로 일하며 나름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아내와는 결혼 12년 차 딸 수연이는 이제 10살이에요. 겉으론 평범한 중산층 가정,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살처럼 보이지만 요즘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해요. 아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랄까. 솔직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는 둘 다 바빠요. 저는 새 프로젝트로 정신없고 아내는 마케팅 팀장으로 회사에서 잘 나가죠. 집에 돌아오면 둘 다 녹초가 돼서 대화는커녕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오늘 어땠어? 같은 질문이 어색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수연이가 있어서 버티는 거겠죠. 수연이는 민감한 아이라 우리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금세 알아차려요. 지난주엔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연이가 요즘 좀 조용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는 요즘 더 바빠졌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야근이 잦아졌죠. 예전엔 8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10시, 11시 넘는 날이 많아요.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느라 정신없어. 아내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제 착각일까? 바쁜 게 당연하다고 넘기려 했지만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회사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팀에 새 동료가 왔어. 최민혁이라는 직원인데 젊고 열정적인 친구야. 평소 같았으면 별일 아니라고 지나쳤을 텐데 그날 아내 목소리가 유난히 밝게 들렸어요. 민혁이라는 이름 왜인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무심코 물었죠. 그냥 똑똑하고 성격도 좋아. 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낯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내는 이미 잠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결혼 12년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첫사랑으로 시작했어요. 아내가 26살, 제가 28살에 결혼했고 2년 뒤 수연이가 태어났죠. 그땐 매일이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냥 동료일 뿐이야 하며 다독였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수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며 물었어요. 수연아, 요즘 엄마랑 뭐 해? 수연이는 작게 대답했죠. 엄마, 요즘 바빠서 나랑 별로 안 놀아.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내가 바쁜 건 알지만 수연이한테까지 소홀한 건 아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남역 스타벅스 앞을 지나는데 문득 아내가 민혁과 커피 마시며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웠어요. 그렇게 일상은 흘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불안이, 민혁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정을 뒤흔들 파도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 불안이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아내가 민혁이라는 직원 얘기를 꺼낸 날부터 그녀의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일상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주 금요일 아내가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 팀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거야. 평소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설렘이 묻어났어요. 알았어. 수연이는 내가 챙길게. 담담히 대답했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식이라니 민혁도 거기 있을까? 저녁 내내 수연이와 밥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면서도 머릿속은 아내로 가득했어요. 수연이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내에게 문자 보낼까 했지만 괜히 예민해 보일까 망설였죠. 그러다 문득 그녀의 카톡 프로필을 봤어요.
평소엔 신경 안 썼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 언제 바꾼 거지? 순간 민혁과 같이 찍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미쳤나?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불안은 더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있어.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만지며 말했죠. 새 원피스에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유난히 신경 쓰였어요. 여보, 요즘 회사 어때? 좀 밝아진 것 같네.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내는 거울 속에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새 프로젝트가 재밌어. 민혁 씨 아이디어가 좋아서 팀 분위기가 달라졌어. 또 민혁. 그 이름이 귀에 박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날 점심 아내의 절친 소영이를 만났어요. 소영이는 대학 동창으로 우리 부부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넌지시 물었어요. 소영아, 아내 요즘 어때 보여? 소영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망설였어요. 태훈아, 솔직히 아내 좀 달라졌어. 회사에서 새 동료랑 자주 붙어 다니는 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새 동료? 민혁이라는 사람?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냥 동료일 수도 있지만 눈빛이 좀 흔들리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소영이 말대로 그냥 동료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아내의 웃음, 늦은 귀가, 그 프로필 사진 뭔가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물었어요. 회식 어땠어? 아내는 피곤한 척했죠. 응, 그냥 평범했어. 팀원들 노래방 갔었지. 민혁도 있었을까?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소영이의 말이 자꾸 마음을 찔렀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의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그 알림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죠. 침대 옆 탁자에서 그녀의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확인해 볼까? 아니, 그건 너무 비겁해. 머릿속에서 두 생각이 싸웠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수연이 생일 415. 화면이 켜졌고 카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최민혁. 오늘 회식 재밌었어. 다음에 커피나 마시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거지? 아내의 답장도 봤어요. 응, 나도 재밌었어. 커피 좋아.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더라고요. 숨이 막혔어요. 동료면 이렇게 다정할 필요가 있나.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출근 준비를 하며 평소처럼 말했어요. 여보,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라 좀 늦을 수도 있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웃었죠. 알았어.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정말 프로젝트 때문일까? 민혁과 커피 마시러 가는 건 아닐까? 수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며 물었어요. 수연아, 엄마 요즘 어때? 수연이는 작게 대답했어요. 엄마 회사 전화 많이 해. 나한테는 바빠서 잘 안 웃어.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다 문득 아내의 사무실 근처로 가보고 싶었어요. 강남역 빌딩 앞에 차를 세웠죠.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사실 아내가 민혁과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6시쯤 로비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가 민혁과 함께 웃으며 나오는 걸 봤어요. 민혁이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며 뭐라고 말하자 아내가 까르르 웃더라고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냥 동료일 뿐이야. 편하게 웃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소영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내 눈빛이 흔들려.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교통체증 속에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정말 다른 마음을 품은 걸까? 그날 밤 아내가 10시쯤 들어왔어요. 오늘 정신 없었어. 자료 정리하다 시간 갔네.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죠. 민혁 씨도 같이 있었어? 무심코 물었어요. 아내는 살짝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응, 팀원들 다 있었지. 왜?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말을 얼버무리며 고개를 돌렸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아내와 민혁이 웃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내가 다음 주 부산 출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부산 출장 얘기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아침 식탁에서 툭 던지듯 말했죠. 여보, 다음 주에 부산 출장 있어. 프로젝트 때문에 이틀 다녀올게. 평소 같았으면 그냥 고개 끄덕였을 텐데 그날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부산? 누구랑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고개를 돌렸어요. 팀원들이랑. 민혁 씨도 갈 거야. 또 민혁. 그 이름이 귀를 찔렀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담담히 대답했지만 불안이 커졌어요. 그날 소영이를 다시 만났어요. 아내의 변화가 자꾸 신경 쓰여 참을 수가 없었죠. 카페에서 소영이는 커피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태훈아,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아내가 민혁이랑 너무 가까워 보여. 솔직히 위험해 보인다. 숨이 막혔어요. 위험하다니 무슨 뜻이야? 소영이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지민이가 민혁 그 사람 얘기할 때 눈빛이 동료 이상인 것 같아.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조심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영이까지 이렇게 말하니 이건 제 착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민혁이 빌딩에서 웃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가벼운 손길, 그 웃음. 그냥 동료일 리 없어. 그날 저녁 수연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다고 울며 왔어요. 아빠, 애들이 나 놀렸어 달래느라 정신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아내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아내가 수연이한테 소홀해진 게 민혁 때문인지. 출장 전날 아내가 소파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여보, 수연이 요즘 힘들어해. 바빠도 좀 신경 써줘.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내는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바빠서 정신없다고. 그 말투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예전엔 이렇게 퉁명스럽지 않았는데. 민혁 때문인가? 출장날 아침 아내는 새 원피스를 입고 화장까지 신경 썼어요. 부산에서 연락할게. 문을 나서며 웃었지만 그 미소가 어색했어요. 수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가는 길 강남역 교통체증 속에서 생각했어요. 아내가 부산에서 민혁과 무슨 일을 할까? 그냥 프로젝트일까?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부산 도착. 오늘 바빠서 정신없네. 평범한 문자인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답장을 쓰다 소영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조심해.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냥 기다릴 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의 태블릿을 확인해 볼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의 태블릿을 확인한다고. 결혼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죠. 하지만 소영이의 경고, 아내의 늦은 귀가, 민혁과 웃던 장면이 자꾸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아무것도 없으면 내 착각이겠지. 그날 밤 아내는 부산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일 오후에 올게.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문자가 왔죠.
수연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어요. 카톡이 동기화돼 있더라고요. 민혁과의 대화창을 열었어요. 부산에서 진짜 재밌었어. 와인 한 잔 어때? 민혁이 보낸 메시지. 아내의 답장은 짧았어요. 좋지. 어디서 만날까? 두 사람이 해운대 레스토랑에서 만난다는 대화가 이어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야? 동료가 아니잖아. 그 아래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난밤 우리 키스했던 거 기억나? 민혁의 문자. 아내는 답했어요. 응, 나도 잊을 수 없어. 하지만 수연이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키스? 아내가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그녀의 죄책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내가 오후에 돌아왔어요. 여보, 출장 어땠어? 평범하게 물었죠. 아, 힘들었어. 자료 정리하느라 정신 없었네. 피곤한 척했지만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민혁 씨랑도 같이 있었어? 무심코 물었어요. 아내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죠. 응, 팀원들 다 있었지. 왜? 그 눈빛이 거짓 같았어요. 아, 그냥. 말을 얼버무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주말 소영이를 만났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죠. 소영아, 아내가 부산에서 민혁이랑 키스했대. 소영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훈아, 내가 걱정했던 게 이거야. 지민이 회사 동료가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 봤대. 너무 가까워 보였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게 맞춰졌어요. 늦은 귀가 메시지 키스. 집으로 돌아와 수연이를 챙기며 생각했어요. 아내가 정말 나를 배신한 거야? 수연이를 생각하니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어요. 새 메시지가 있었어요. 민혁아, 우리 이거 잘못된 거지. 수연이 때문에라도 끝내야 하나? 아내의 문자. 민혁은 답했어요. 너도 즐겼잖아. 이제 와서 뭐야? 그 문자를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내의 죄책감마저 거짓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리고 그때 소영이가 결정적인 단서를 더 알아냈다고 했는데 소영이의 연락은 다음 날 아침 왔어요. 태훈아, 오늘 점심에 꼭 만나. 중요한 얘기야.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한 걸까? 회사에 반차를 내고 카페로 갔어요. 소영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죠. 표정이 심각했어요. 소영아, 뭔데?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어요. 소영이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어요. 태훈아, 지민이랑 민혁이 부산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걸 동료가 봤대. 숨이 막혔어요. 키스? 언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출장 갔을 때. 술에 취한 것 같았대. 동료가 사진도 찍었어. 소영이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사진엔 아내와 민혁이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확실해?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물었어요.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태훈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내의 메시지 수연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가 떠올랐어요. 죄책감? 그건 거짓이었나?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은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침착하게 물었죠. 그냥 회사 바빠서 정신없었어. TV를 켜며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가 거짓으로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수연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우리 딸이 이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가는 길에 소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소영아, 증거 더 모아야겠어. 뭘 해야 할지 도와줘. 소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훈아, 민혁이라는 그 사람 회사에서 뭐 하는지 알아봐. 지민이 이메일이나 통화 기록도 확인하고 그날 오후 통화 내역을 확인했어요. 아내와 민혁의 통화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증거가 필요했어요. 수연이가 하루는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 왜 맨날 회사야?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아, 엄마 그냥 바빠. 아빠가 곁에 있을게. 안아주며 달랬죠. 그리고 그때 소영이가 민혁의 프로젝트에 비리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소영이의 말이 폭탄 같았어요. 태훈아, 민혁이 프로젝트 자금에서 이상한 흐름이 있대. 그 말에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비리? 이게 사실이면 민혁 그놈을 흔들 기회야. 소영아, 그게 뭔데? 급하게 물었어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민이 동료가 그러는데 민혁이라는 그 사람이 허위 거래처로 돈을 빼돌렸대. 확실하진 않지만 조사해보면 뭔가 나올 거야.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걸로 민혁을 잡을 수 있어. 다음 날 건축사 네트워크를 통해 민혁의 회사 재무 담당자를 알아냈어요. 최민혁 씨, 최근 프로젝트 어때? 넌지시 물었죠. 민혁? 잘 나가긴 한데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어. 그 말에 확신이 생겼어요. 익명으로 제보하면 민혁은 끝장이야. 하지만 아내는 그녀도 연루된 걸까? 수연이를 생각하니 망설였어요. 이게 아이에게 좋을까? 그날 밤 아내가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정신없었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죠. 여보, 민혁이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 툭 던지듯 물었어요. 아내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왜? 그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아, 그냥 궁금해서. 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다음 날 익명 이메일로 민혁의 비리 의혹을 아내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어요. 허위 거래처 자료를 첨부하고 민혁의 이름만 명시했죠. 아내는 아직 모르게. 손이 떨렸지만 수연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주말 소영이와 만났어요. 태훈아, 제보했어? 이제 어떻게 될까? 소영이가 물었죠. 민혁이 흔들리면 아내도 결국 드러날 거야.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며칠 뒤 아내가 투덜거리며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감사팀이 자료 조사한대. 짜증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무슨 자료? 무심코 물었어요. 몰라, 어떤 프로젝트 문제래. 아내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제보가 먹히고 있어.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더 지켜봐야 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민혁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민혁아, 회사 조사 뭐야? 불안해. 민혁의 답장은 짧았어요. 걱정 마. 아무것도 아냐. 그 문자를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직도 비밀을 지키려는 거야? 그리고 그때 소영이가 아내와 민혁이 강남역 호텔에서 만난다는 정보를 줬는데 소영이의 정보는 충격이었어요. 태훈아, 지민이랑 민혁이 강남역 근처 호텔에서 자주 만난대. 숨이 막혔어요. 호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아내가 나를 완전히 배신한 거야. 소영아, 확실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응, 동료가 지난주에 봤대. 로비에서 너무 가까워 보였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내 회사 익명 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최민혁이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 짧은 문장이었지만 파장은 클 거라 믿었죠.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수연이를 생각하니 멈출 수 없었어요. 민혁의 비리 제보가 이미 효과를 보고 있었고 이제 아내의 평판도 흔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망설였어요. 이게 수연이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날 저녁 아내가 회사에서 돌아와 투덜거렸어요. 태훈아,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돌아. 짜증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말했죠. 무슨 소문? 침착하게 물었어요. 몰라, 터무니없는 얘기야. 아내는 고개를 돌렸지만 손이 떨리더라고요. 제보가 퍼지고 있어.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민혁이 관련된 거야? 툭 던지듯 물었죠. 아내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뭐? 아니야, 그냥 회사 문제야. 그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주말 소영이가 전화했어요. 태훈아, 민혁 그 사람 감사팀에 불려갔대.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계획이 먹히고 있었죠. 하지만 수연이가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어요. 아빠, 친구가 엄마 이상하다고 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문이 수연이 귀까지 간 거야? 수연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안아주며 달랬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내가 민혁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민혁아, 회사에서 무슨 일인지 알아? 나 너무 불안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민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어요. 걱정 마. 그냥 조사야. 그 통화를 엿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직도 비밀을 지키려는 거야? 그날 밤 태블릿에서 아내의 새 메시지를 봤어요. 민혁아, 우리 잘못했어. 끝내야 하나? 민혁의 답장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뭘 끝내?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야. 그 문자를 보니 아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소영이가 아내의 회사 동료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소영이가 보낸 증거는 사진 한 장이었어요. 태훈아, 이거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무거웠죠. 사진엔 아내와 민혁이 강남역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아내가 나를 배신한 거야. 소영아, 언제 찍힌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난주 동료가 우연히 봤대. 소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내가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냥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 그 표정이 초조해 보였어요. 소문 때문이야? 툭 던지듯 물었죠. 아내는 당황하며 눈을 피했어요. 뭐?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야. 하지만 그 눈빛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익명으로 회사 동료들에게 소문을 더 퍼뜨렸어요. 최민혁과 팀장이 호텔에서 만났다. 짧은 메시지를 내부 메일로 보냈죠. 수연이를 생각하니 망설였지만 아내의 배신을 그냥 넘길 순 없었어요. 민혁의 비리 제보도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말했죠. 민혁 씨 감사팀에서 압박받고 있대. 곧 큰일 날 거야.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계획이 먹히고 있어. 그 주말 아내가 회사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민이 동료들이 다 피하더라. 승진 얘기도 물 건너갔대. 소영이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수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이걸 알면 얼마나 아플까. 그날 저녁 수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응, 엄마 요즘 바빠. 나한테 잘 안 와.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내 때문에 수연이까지 상처받고 있어.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지?
수연이까지 소문 들었어. 단호하게 물었죠.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태훈아, 그건 오해야. 믿어줘. 하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가 거짓임을 말해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내가 민혁과 불륜을 저지른 거야. 하지만 수연이를 생각하니 바로 따질 순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 이 복수가 수연이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하지만 아내의 배신을 그냥 넘길 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에게 직접 따지기로 결심했죠. 아내를 따진다는 건 12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수연이의 작은 목소리, 엄마 왜 안 와? 가 가슴을 찔렀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말을 꺼냈어요. 지민아, 우리 얘기 좀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죠.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너 민혁이랑 무슨 사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내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태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동료야.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눈을 피했어요. 동료? 부산에서 키스한 게 동료야? 호텔에서 손잡은 게 동료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오해야. 술김에 잠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술김에? 그게 변명이 되나? 그때 수연이가 방에서 나와 울먹였어요. 아빠, 엄마 왜 싸워? 그 목소리에 둘 다 멈췄어요. 아내가 급히 수연이를 안으며 달랬죠. 수연아, 아무것도 아냐. 아빠랑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수연이의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수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차갑게 말하고 아내를 봤어요. 수연이 앞에서라도 솔직해져.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내의 변명, 수연이의 눈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수연이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조용히 밥을 차렸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여보, 어제 일 미안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단호하게 대답하고 집을 나왔어요.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 주말 소영이와 만났어요. 태훈아, 이제 어쩌려고? 소영이가 물었어요. 증거 더 모아서 끝낼 거야.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 만나봐. 상간자 소송도 가능할 거야.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 법적으로 해결하자. 하지만 수연이의 상처를 생각하니 망설였어요. 이게 아이에게 좋을까? 다음 날 회사 근처 로펌에 전화해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아내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가 회사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소영이가 말하길 태훈아, 지민이 회사에서 완전히 왕따 됐대. 소문 때문에 동료들이 다 피해. 묘한 안도감과 씁쓸함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내가 자초한 일이지만 수연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혁 그놈은? 물었어요. 소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비리 조사로 정신없어. 아마 해고될 거야.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계획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어. 그날 오후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죠. 증거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이 양육권은요? 물었죠. 증거가 충분하면 유리할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수연이를 지켜야 해.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수연이와 놀고 있었어요. 아빠. 수연이가 달려와 안겼지만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침묵이 흘렀어요. 손이 떨리는 듯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확신이 생겼어요. 아내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 주말 아내의 태블릿에서 새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민혁에게 보낸 거였죠. 민혁아, 회사에서 못 버티겠어.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하나? 민혁의 답장은 차가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야. 알아서 해. 그 문자를 보니 아내가 민혁에게조차 버림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허탈했어요. 이게 아내가 선택한 결과야. 다음 날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민혁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 소송도 진행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이게 수연이에게 좋은 걸까?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지? 그리고 그때 변호사가 소송 준비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죠. 김태훈 씨, 소송 서류 준비 끝났습니다. 내일 접수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아내의 배신, 수연이의 눈물, 민혁의 뻔뻔함. 이 모든 걸 끝내야 했죠. 하지만 아내의 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용서. 불가능해. 그녀가 나와 수연이를 이렇게 만든 이상 용서는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민혁이랑 어디까지 갔어? 차갑게 물었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여보, 미안해, 잠깐 흔들렸던 거야. 끝낼게. 제발. 그 눈물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어요. 수연이가 너 때문에 울었어. 그걸로 다야.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굳어 있었죠. 다음 날 소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소영아, 소송 시작한다. 소영이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잘했어, 태훈아. 지민이도 이제 깨달을 거야. 하지만 아내는 아직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는 완전히 고립됐고 승진 기회도 날아갔어요. 지민이 팀장 자리에서 밀려났대. 아무도 안 믿어. 소영이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수연이를 생각하니 무거웠어요. 그 주말 민혁이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비리 혐의로 해고된 뒤 지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전화로 물었어요. 민혁이 떠났대. 너도 이제 끝난 거지? 아내는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응, 다 끝났어. 그 목소리가 공허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아내가 무너지는 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변호사와 마지막 상담을 했어요. 상간자 소송으로 민혁에게 3천만 원, 이혼 소송으로 지민에게 5천만 원 청구 가능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내와 민혁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중요했죠. 그날 밤 아내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소송 시작할 거야. 준비해.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수연이가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 수연이의 목소리가 방을 울렸어요. 아빠, 엄마 헤어지는 거야? 눈망울에 눈물이 고였죠. 숨이 막혔어요. 아내가 급히 수연이를 안으며 달랬어요. 수연아, 그런 거 아냐. 하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내가 한 일이야. 차갑게 말하고 거실을 나왔어요.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다음 날 변호사와 소송 서류를 접수했어요.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 두 개를 동시에 진행했죠.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연이를 생각하니 무거웠어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수연이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민혁이랑 저지른 짓이 수연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주말 소영이와 만났어요. 태훈아, 지민이 회사에서 완전히 무너졌대. 동료들 다 피하고 정신없어 보이더라. 묘한 공허함이 들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니 복잡했죠. 민혁 그놈은? 물었어요. 소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민이한테 등을 돌렸대. 자기 살기 바빠.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소송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민혁의 비리도 드러났어요. 아내는 점점 고립됐죠. 수연이는 학교에서 말이 적어졌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법원에서 첫 심리가 잡혔어요. 아내에게 소환장이 날아갔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제게 왔어요. 여보, 이거 정말 할 거야? 절박한 눈빛이었지만 결심은 굳어 있었어요. 법정 심리날 아내는 복도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여보, 제발 수연이 생각해서라도 취소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죠. 하지만 수연이의 울먹이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수연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차갑게 말하고 변호사와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뒤돌아볼 순 없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는 확실했어요. 아내와 민혁의 메시지, 호텔 사진, 통화 기록, 민혁의 비리 자료. 판사는 불륜을 인정했고 상간자 소송으로 민혁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이혼 소송으로 아내에게 5천만 원 청구 판결을 내렸어요. 양육권은 제게 돌아왔죠. 김태훈 씨, 수연 양 잘 키우세요. 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승리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법정 밖에서 아내를 마주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눈물은 제게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 각자 살아. 짧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민혁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방으로 도망친 뒤 비리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는다고 했죠. 그의 경력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소송 후 아내는 회사에서 퇴사했어요. 소문 때문에 더 버틸 수 없었겠죠. 재산은 위자료로 압류됐고 강남의 작은 아파트도 매각됐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가끔 물어보곤 했죠. 수연아, 엄마는 바빠. 하지만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안아줄 뿐이었죠. 아내와의 결혼은 끝났지만 수연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새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새 아파트로 이사 준비를 했어요. 강남에서 떨어진 곳, 수연이와 새 출발을 위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때 아내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아내의 편지는 얇은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여보, 읽어줘.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더라고요. 망설였어요. 열어볼까, 버릴까. 결국 봉투를 뜯었죠. 모든 걸 망쳐서 미안해. 당신과 수연이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실수였어.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냥 수연이 잘 키워줘. 짧은 글이었지만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분노, 슬픔, 약간의 연민.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내는 제 삶에서 떠난 사람이었죠.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그날 밤 수연이를 재우며 물었어요. 수연아, 새 집에서 새로 시작할까? 수연이는 작게 웃었어요. 응, 아빠. 우리 같이 재밌게 살아. 그 미소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죠.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 수연이는 조금씩 밝아졌어요. 학교에서 친구와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엄마 대신 아빠가 최고야. 장난처럼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소영이와 연락하며 아내 소식을 들었어요. 지민이 지방으로 내려갔대. 조용히 지내려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의 삶은 이제 상관없었죠. 민혁은 비리 혐의로 추가 처벌받았고 경력은 끝장났다고 했어요. 그들이 무너진 걸 보니 정의가 구현된 느낌이었지만 공허함도 남았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수연이의 웃음을 보니 그 공허함도 점점 옅어졌어요. 회사에서는 새 프로젝트를 맡으며 바빴어요. 수연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수연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내의 배신, 민혁의 뻔뻔함, 내가 선택한 복수. 이 모든 게 수연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 하지만 앞으로는 행복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음 날 수연이와 공원에 갔어요. 아빠, 우리 매일 여기 올까? 수연이가 웃으며 물었죠. 그래, 매일 오자. 손을 잡고 걷는데 문득 아내와의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사실을요. 아내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줬지만 수연이를 지키며 새로 시작할 힘도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아픔이 없었다면 이렇게 단단해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수연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지난 12년을 돌아봤어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아내, 첫사랑의 설렘, 결혼, 수연이의 탄생. 그리고 배신과 복수. 모든 게 꿈처럼 흘렀어요. 아내가 민혁과 저지른 잘못은 용서할 수 없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사랑은 거짓 위에 세워진 집이었어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소영이에게서 아내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새 일을 시작했다고 했죠. 민혁은 징역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겐 수연이와의 미래가 있었으니까. 수연이는 이제 11살, 점점 밝아져요. 아빠, 나 건축사 될까? 장난처럼 물어보곤 하죠. 그래, 수연이가 하면 뭐든 잘할 거야. 웃으며 대답해요. 회사도 안정을 찾았어요. 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며 승진 제의도 받았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수연이와의 시간이었어요. 주말이면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그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이었죠. 아내의 배신은 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줬어요. 어느 날 밤 수연이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이 아름다웠죠.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은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걸,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들이 진짜 승리한다는 걸 알았어요. 수연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니까. 수연아,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작게 속삭였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어떤 아픔이 와도 우리 둘은 행복을 찾아갈 거야. 창밖의 별처럼 조용히 빛나면서